트럼프는 중국의 백기를 들고 완패하고 말았습니다. 관세 100% 협박, 반도체 수출 금지 압박과 온갖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꿈쩍도 안 한 것이었죠. 바로 전 세계 90%를 장악한 히토류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찾은 마지막 돌파구는 바로 한국에 있었죠. 11조 투자할 테니 우리 땅에 공장을 지어주시죠. 삼성전자요? 현대차요? 아닙니다. 바로 울산에 있는 고려아연.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의 주주가 된 것이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비밀은 따로 있었는데요. 미국이 부탁하기 불과 몇 달 전 중국 자본과 연결된 세력이 고려아연을 통째로 먹으려고 했던 것이었죠. 중국과 미국이 왜 이 회사에 나라의 운명을 걸게 될 정도까지 되었으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보고서를 읽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총알부터 생산이 끊긴다는 결론이었거든요. 국방부 지하 3층 희미한 형광 등이 깜빡이는 분석실에서 저는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 시뮬레이션 최종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저는 15년 경력의 냉철한 분석관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시뮬레이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T-31, 안티몬 재고가 완전히 고갈되면서 총알 생산이 중단됩니다. D-61, 게르마늄 부족으로 야간 투시경 생산이 불가능해집니다. D-91, F-35 전투기 생산 라인이 완전히 멈춥니다. 전투기 한 대를 만드는데 히토류가 420kg씩이나 들어가거든요. 전쟁은 탱크로 이기는 게 아니라 원자재로 진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관세 100%를 때리며 협박했지만 중국은 꿈쩍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유롭게 웃고 있었죠. 전 세계 히토류 가공의 90%를 장악한 나라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리고 몇 달 후 중국은 일본에 히토류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16년 만이었어요. 도요타의 공장이 비상에 걸렸고 소니의 생산 라인이 멈췄습니다. 파나소닉은 원자재 수급 문제로 주가가 폭락했죠. 저는 상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가공의 90%를 장악했습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상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대안을 찾아 지금 당장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세계 지도를 펼쳤습니다. 히토류는 사실 희귀하지 않아요. 지구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미국 땅에도 호주에도 캐나다에도 있어요. 그런데 왜 90%가 중국일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더러운 일을 감수했기 때문입니다. 히토류를 쓸 수 있는 금속으로 만들려면 재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해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과 독성 폐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1990년대부터 미국, 일본, 독일 같은 선진국들은 환경 규제를 강화했어요. 공장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죠. 중국은 달랐습니다. 네이먼고의 바이위너보 호수 주변을 보세요. 재련소 폐수로 호수가 까맣게 변했어요. 주민들은 암 발병률이 폭증했고 가축들은 떼 죽음을 당했습니다. 중국은 그걸 감수하고 세계 재련 시장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땅에 광물이 있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재련 기술이 없거든요.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했잖아요. 그린란드에 히토류가 많으니까요. 근데 사서 뭐 합니까? 캐도 재련을 못하면 그냥 돌덩이예요. 그럼 그 히토류가 어디에 쓰이냐고요?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 타고 다니는 전기차, 집에 있는 에어컨 다 히토류가 들어갑니다. 군사 쪽은 더 심각해요. 미사일 유도 장치, 전투기 엔진, 야간 투시경. 이게 없으면 미국은 무기도 못 만들어요.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로 쓴 건 처음이 아닙니다.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 때 일본의 히토류 수출을 끊어버렸어요. 일본이 무릎을 꿇었죠. 억류했던 중국인 선장을 석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 또 터졌어요. 중국이 일본의 히토류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16년 만이에요. 도요타, 소니, 파나소닉. 이름만 들어도 아는 기업들이 원자재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도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퍼졌어요. 그래서 미국은 필사적으로 대안을 찾았습니다. 조건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 재련 기술을 가지고 있을 것. 둘째,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전 세계에서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딱 두 곳입니다. 중국, 그리고 중국한테 부탁할 수는 없잖아요. 백악관 지하 상황실에 긴급 태스크포스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전 세계 히토류 재련 기술 보유 국가 리스트를 화면에 띄웠어요. 하나씩 지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호주 재련소 없음, 캐나다 환경 규제로 폐쇄, 일본 2010년 이후 기술 상실, 독일 1990년대 전면 철수. 그리고 화면에 딱 한 나라가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한국 광물도 없는 나라가? 그게 포인트입니다. 광물이 없어서 오히려 재련 기술에 올인했습니다. 저는 한 회사를 찾아냈습니다. 울산의 고려아연, 세계 은 생산 1위. 전 세계 은 수요의 5%부터 6%까지를 이 회사가 만듭니다. 아연 연간 60만 톤 이상 생산, 백큐 3분기 연속 흑자, 25년간 단 한 분기도 적자가 없었어요. 습식 재련 기술, 중국식 1200도 고온 대신 화학 용액을 사용합니다. 회수율 99%, 중국 평균이 80%인 걸 생각하면 놀라운 수치죠. 이 회사는 50년 동안 조용히 기술을 쌓아왔습니다. 슬래그라고 하는 찌꺼기에서도 90%를 재처리합니다. 폐기물이 곧 자원입니다. 상관이 물었습니다. 환경 문제는? 중국처럼 1200도로 태우지 않아요. 화학 용액으로 저온 분리합니다. 매연과 분진이 거의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답이구나. 긴급 첩보가 들어온 건 그로부터 한 달 후였습니다. 중국 자본과 연결된 MBK 파트너스가 고려 아연 인수에 나섰습니다. 제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어요. 뭐라고요? 적대적 M&A입니다. 영풍이라는 회사와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즉시 MBK 파트너스의 투자자 명단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발견했어요. 중국투자공사 CIC.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국부 펀드입니다. 비중은 5%, 약 500억 원 정도예요. 회의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5%면 적지 않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대가 히토류 재련 기업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술이 넘어가면 끝입니다. 미국이 가장 두려워한 건 중국의 봉쇄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었어요. 고려 아연이 중국 손에 넘어가면 미국은 영원히 중국 없이 무기를 못 만듭니다. 트럼프 측근들이 직접 나섰어요. 고려 아연이 넘어가면 핵심 광물이 중국으로 간다. 미국 하원 의원이 상무부에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경영권 분쟁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영풍 쪽도 깨끗하진 않았어요. 영풍은 고려 아연의 최대 주주였습니다. 50년 전 최기호 창업주와 함께 회사를 세운 파트너였죠. 그런데 경영 방향을 두고 갈등이 깊어졌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환경 문제가 터졌습니다. 영풍이 운영하는 석포 재련소가 낙동강에 카드뮴 오염수를 흘려보낸 거예요. 환경부가 과징금 28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법원도 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어요. 영풍의 환경관리 능력에 의문이 생긴 거죠. 이런 상황에서 MBK와 영풍이 손을 잡고 고려 아연을 가져가겠다. 저는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국가안보 위협입니다. 즉각 개입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도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주식 커뮤니티가 들끓었어요. 뉴스 댓글, SNS가 난리였습니다. 고려 아연은 지켜야 한다. 중국 자본에 넘어가면 안 된다. 50년 쌓은 기술이 날아간다. 주식 토론방에선 애국 매수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전 국민이 1주씩 사자는 글이 올라왔어요. 50년 동안 묵묵히 기술을 쌓아온 회사가 넘어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거였죠. 정치권도 반응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전략 자산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평소에 싸우던 사람들이 이 문제에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한국 뉴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인들도 이제 깨달은 거야. 자기들이 뭘 가졌는지. 백악관 상황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상무장관 러트닉이 직접 참석했어요. 고려 아연을 확보해야 합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국방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직접 투자는 어떻습니까? 직접 투자? 미국 땅에 재련소를 짓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대고.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 직접 투자한다? 역사상 처음일 겁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재련소 하나 짓는 데 필요한 비용, 부지 확보, 설비 투자, 인력 채용, 최소 74억 달러, 한화로 약 11조 원입니다. 이 정도 규모면 고려 아연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국방부 차관이 답했습니다. 우리가 90% 이상을 부담합니다. 고려 아연은 10%만 내면 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 11조 원을 퍼붓는다.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중국이 히토류를 끊으면 미국은 총알 한 발도 못 만듭니다. 전투기도 못 띄웁니다. 미사일도 못 쏩니다. 진행하십시오. 그리고 그 싸움이 한창일 때 저는 고려 아연의 역사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회사일까? 광물도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세계 1위 재련 기술을 가지게 됐을까? 이야기는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1974년 8월 1일, 울산의 허허벌판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최기호. 무역으로 돈을 번 사업가였습니다. 그가 갑자기 선언했어요. 재련소를 짓겠다. 주변에서는 다들 미쳤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무슨 광물이 있다고 재련소를 짓느냐. 선진국들도 포기한 산업인데 세계은행 보고서에도 적혀 있었어요. 한국은 지하 자원이 없어 재련업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 국제금융기관이 공식적으로 안 된다고 했는데 왜 하겠다는 걸까요? 그때가 어떤 시대였는지 알아야 해요.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학공업 육성을 선언했습니다. 철강, 조선, 석유화학, 전자, 그리고 비철금속. 나라가 밀어주겠다는 신호였어요. 반대도 거셌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무슨 중화학이냐. 경공업에 집중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밀어붙였고 최기호는 그 흐름에 올라탔어요.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재련소 하나 짓는데 당시 기준으로 7천만 달러가 필요했어요. 지금 돈으로 치면 수천억 원입니다. 한국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어요. 최기호는 아들을 뉴욕으로 보냈습니다. 국제금융기관을 돌며 투자를 받아오라는 미션이었어요.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선진국들도 힘들어하는 사업인데 한국이요? 문전박대였어요. 한국이라는 이유만으로 문이 닫혔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돈이 없으면 방법을 바꾸면 되니까요. 비싼 턴키 방식 대신 부품별로 따로 발주했습니다. 들여올 수 있는 건 국산으로 대체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면서 기술을 익혔어요. 결과는요. 실제 완공 비용은 4,500만 달러. 남들이 7천만 달러 든다던 걸 65% 비용으로 해낸 겁니다. 1978년 온산 재련소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초라했어요. 회수율이 80%밖에 안 됐거든요. 광석에서 금속을 뽑아내는 비율인데 20%는 그냥 버린다는 뜻이에요. 경쟁사들은 비웃었죠. 저는 그 기록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멈췄으면 그냥 망했을 거야. 하지만 고려아연은 달랐습니다. 15년을 더 파고들었어요. 1993년 고려아연은 새로운 공법을 도입했습니다. 아연과 납을 한 번에 재련하는 기술이었어요. 회수율이 80%에서 99%로 뛰었습니다. 버리던 20%를 거의 다 살린 거죠. 폐기물에서 은, 금, 인듐까지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기술 보고서를 읽으며 감탄했어요. 이건 단순한 재련이 아니었습니다. 연금술에 가까웠어요. 2000년에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슬래그라고 하는 찌꺼기가 있어요. 재련 과정에서 나오는 쓰레기입니다. 보통은 그냥 버립니다. 중국도 그냥 버려요? 하지만 고려아연은 달랐습니다. 이 찌꺼기의 90%를 재처리했어요. 시멘트 원료로 바꾸고 그 안에 숨어있던 희소금속까지 건져냈습니다. 쓰레기가 자원이 된 겁니다. 결정적인 건 습식 재련이었습니다. 중국식 재련은 1200도 고온에서 태워요. 매연과 분진이 쏟아지죠. 네이멍구 바이 위너보 호수를 보세요. 재련소 폐수로 호수가 새까맣게 변했어요. 주민들 암 발병률이 폭증했고 가축들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화학 용액을 써서 낮은 온도에서 금속을 분리합니다. 환경 오염이 대폭 줄어든 거예요. 바로 이게 미국이 원하던 기술이었습니다. 더럽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재련. 50년 동안 묵묵히 쌓아온 기술이 드디어 빛을 보는 순간이 온 겁니다. 저는 백악관 브리핑 자료를 준비하면서 고려아연의 실적을 분석했어요. 세계 은 생산 1위, 전 세계 은 수요의 5%부터 6%까지를 이 회사가 만듭니다. 아연 연간 60만 톤 이상 생산, 103분기 연속 흑자, 25년간 단 한 분기도 적자가 없었어요. 이건 제조업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기록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도 나쁠 때도 103번 연속 흑자.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답은 기술 축적이었습니다. 50년 전 울산의 허허벌판에서 시작한 회사가 세계 1위가 된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고려아연은 이미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시광산 들어보셨나요? 폐 휴대폰, 폐 컴퓨터, 폐 전기차 배터리. 여기서 희토류를 뽑아내는 겁니다. 광산이 아니라 쓰레기에서요. 고려아연은 미국의 자원 순환 기업 4곳을 인수했어요. 이그니오, 에브테라, 캐터맨 메탈스, 알타리소스. 폐자원에서 금속을 회수하는 밸류체인을 구축한 겁니다. 알타리소스 테크놀로지스라는 회사는 특히 흥미로웠어요. 이 회사는 단백질을 이용해 희토류를 분리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학 용액도 아니고 고온도 아니고 단백질로요. 생물학적 재련이라고 할까요? 환경 오염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2027년부터 연간 100톤 규모로 희토류 산화물을 생산할 계획이었어요. 채굴이 아니라 재활용으로 희토류를 확보하는 시대. 그 시대를 한국 기업이 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미국이 가장 두려워한 건 중국의 봉쇄가 아니라 시간이었다는 걸. 고려아연이 중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확보해야 했던 거죠. 불과 몇 달 차이였습니다. MBK와 영풍의 인수 시도가 성공했다면 이 모든 기술이 중국 손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영원히 중국 없이 무기를 못 만들게 됐겠죠. 하지만 한국 국민들이 움직였습니다. 주식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애국 매수 운동. 처음엔 그냥 온라인 떠들썩함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실제로 주식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1주, 2주씩. 수천 명이 모이니까 힘이 생겼어요. 고려 아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MBK와 영풍의 인수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 뉴스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힘이구나.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국민이 움직이면 나라를 지킬 수 있구나. 그리고 미국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2월 15일 테네시주 클락스빌 고려아연이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대규모 재련소를 짓겠다고요. 투자 규모는 74억 달러, 한화로 약 11조 원입니다. 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이 즉시 SNS에 글을 올렸어요. This is a huge win for America. 이건 미국의 큰 승리다. 상무장관이 직접 SNS에 글을 올리는 건 이례적입니다. 백악관에서도 대대적으로 발표했어요. 미국이 얼마나 급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죠. 투자 구조를 뜯어보면 더 놀랍습니다. 고려아연이 직접 투자하는 금액은 9,900억 원이에요. 전체의 10%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요? 미국 상무부와 국방부가 3조 2천억 원을 냈습니다. 정부가 직접 돈을 댄 거예요. 남은 7조 원은 JP 모건이 대출해 줬는데 여기에 미국 정부가 보증을 섰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미국 정부가 고려아연 지분 10%를 유상증자로 사겠다고 한 겁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의 주주가 된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저는 브리핑 자료를 준비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건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야. 백악관 브리핑룸. 기자들이 가득 찼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어요. 15년 분석관 생활 중 처음으로 대중 앞에 서는 거였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하지만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2027년부터 테네시주 클락스빌의 재련소는 희토류 5톤 100톤을 생산합니다. 화면에 공장 조감도가 떴어요. 비철금속 13종을 생산합니다. 그중 11종이 미국 정부가 지정한 핵심 광물입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왜 고려아연입니까? 미국 기업도 많은데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50년 전 울산 허허벌판에 한 남자가 섰습니다. 최기호, 재련소를 짓겠다고 선언했죠. 다들 미쳤다고 했습니다. 세계은행도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한국은 지하 자원이 없어 경쟁력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는 해냈습니다. 턴키 방식을 포기하고 부품별로 조달해서 65% 비용으로 완공했어요. 회수율 80%를 99%로 끌어올렸고 폐기물 재처리율 90%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광산을 개척했습니다. 도시광산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폐 휴대폰, 폐 전기차 배터리, 폐 컴퓨터. 여기서 희토류를 뽑아냅니다. 광산이 아닌 쓰레기가 새로운 자원이 된 겁니다. 회장실이 술렁였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고려아연은 미국 기업 4곳을 인수했습니다. 이그니오, 에브테라, 캐터맨 메탈스, 알타리소스. 폐자원 회수 밸류체인을 완성했어요. 2027년부터 연간 100톤 규모로 희토류를 재활용 생산합니다. 채굴 없이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중국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준비된 자료를 펼쳤어요.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가공의 90%를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었죠. 네이먼구 바이위너브 호수를 보십시오. 재련소 폐수로 검게 변했습니다. 주민들 암 발병률이 폭증했고 가축들은 떼죽음을 당했어요. 중국은 더 이상 재련소를 못 짓습니다. 환경 때문에요. 하지만 고려 아연의 습식 재련은 1200도 고온이 필요 없습니다. 화학 용액으로 저온 분리. 환경을 지키면서 효율을 높이는 기술입니다. 중국식 더러운 방법으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핵심 광물을 보십시오. 안티몬. 미국 군인들이 쓰는 총알에 들어갑니다. 중국이 이걸 안 팔면 미국은 총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게르마늄. 야간 투시경과 미사일 유도 장치에 필요합니다. 인디움. 스마트폰 터치스크린, 태양광 패널에 들어갑니다. 이 공장이 가동되면 미국이 수입하는 인듐의 30%가 여기서 나옵니다.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노스럽 그루먼. 미국 3대 방산 기업이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인 이유가 있습니다. F-35 전투기 한 대 만드는데 히토류가 4대 20kg 들어갑니다. 공급이 불안하면 전투기도 못 띄우는 거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미국이 중국 의존도를 벗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7년부터 테네시 공장이 가동되면 중국의 90% 독점 체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2030년이면 미국의 핵심 광물 공급망이 안정화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단상에서 내려오며 생각했습니다. 50년 전 세계는 한국을 무시했다. 자원도 없는 나라가 재련소를 짓겠다고? 세계은행은 불가능하다고 했고 선진국들은 코웃음을 쳤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11조를 들고 찾아왔다. 찾아온 정도가 아니다. 상무장관이 직접 SNS에 글을 올리고 백악관에서 발표하고 국방부가 돈을 대겠다고 나섰다. 제발 우리한테 공장 지어달라고.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동료가 물었어요. 코헨, 정말 성공할까요? 74억 달러나 되는 프로젝트인데. 저는 고려아연의 재무보고서를 펼쳤습니다. 103분기 연속 흑자, 25년간 적자가 한 번도 없었어요. 회수율 99%, 폐기물 재처리율 90%. 이런 회사가 실패할 것 같아요? 동료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불안한 건 사실이잖아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알아요? 미국이 정말 두려워한 건 중국이 아니라 시간이었어요. 시간이요? 고려아연이 중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확보해야 했던 거죠. 불과 몇 달 차이였어요. MBK와 영풍의 인수 시도가 성공했다면 이 모든 기술이 중국 손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럼 미국은 영원히 중국 없이 무기를 못 만들게 됐겠죠. 동료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국도 이미 이 기술을 못 따라와요. 네? 중국은 더 이상 재련소를 못 지어요. 환경 때문에. 네이먼구 바이위너브 호수 봤어요? 재련소 폐수로 검게 변했어요. 주민들 암 발병률 폭증, 가축대 죽음. 중국도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고려아연의 습식 재련은 고온이 필요 없어요. 화학 용액으로 저온 분리. 환경을 지키면서 효율을 높이는 기술. 중국식 더러운 방법으로는 절대 못 이겨요. 동료가 감탄했습니다. 그럼 가장 조용한 기업이 가장 시끄러운 패권의 중심이 됐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뉴스를 봤어요. 한국 뉴스였습니다. 고려아연 미국 재련소 투자 확정 11조 원 규모. 댓글이 수천 개 달려 있었어요. 자랑스럽다. 이게 진짜 K기술이지. 50년 쌓은 게 빛을 보는구나.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조용히 버틴 기술은 결국 배신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50년 전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울산의 재련소. 세계은행이 실패할 사업이라 판정했던 그곳. 2027년 그곳이 미국 국방의 생명줄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제조업이 국가를 살렸어요. 묵묵히 쌓은 기술은 결국 배신하지 않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끄며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가장 원했고 미국이 가장 급했던 기업. 50년 만에 세계 판도를 바꾼 이름. 고려아연. 202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법원 판결문을 기다리며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MBK 측이
고려아연의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거든요. 미국 정부와의 전략적 제휴를 막으려는 마지막 시도였습니다. 만약 법원이 MBK 손을 들어주면 74억 달러 프로젝트가 무산됩니다. 미국의 히토류 공급망 구축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저는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후 2시, 곧 판결이 나올 시간이었어요. 동료가 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한국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하지만 국가 안보 문제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국가 안보가 아니라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백악관이었어요. 코헨 판결 나왔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결과가 기각입니다. MBK 측 신청이 기각됐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입니까? 판결문을 읽어드릴게요. 미국 정부와의 전략적 제휴 및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이라는 경영상 목적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는 국가안보 차원의 사안이다.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한국 법원이 국가안보라는 표현을 썼어요. 단순한 기업 분쟁이 아니라 국가적 사안으로 본 겁니다. 코엔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 D.C. 의 겨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이제 끝난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요? 공장을 실제로 지어야 하니까요. 2027년까지 2년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래서 더 급합니다. 저는 테네시주 클락스빌의 위성 사진을 펼쳤어요. 넓은 부지가 보였습니다. 여기에 재련소가 들어섭니다. 74억 달러 규모의 공장, 히토류 5,100톤을 생산하는 시설, 미국 국방의 생명줄이 될 곳.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공사 기간 24개월, 설비 설치 6개월, 시운전 3개월. 빠듯했어요.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고려아연은 50년 동안 이런 일을 해왔으니까요. 1978년 온산 재련소를 65% 비용으로 완공했던 회사, 회수율을 80%에서 99%로 끌어올렸던 회사, 폐기물 재처리율 90%를 달성했던 회사, 103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한 회사, 이 정도 프로젝트는 해낼 겁니다. 며칠 후 저는 고려아연 측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최윤범 회장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코헨 분석관님, 반갑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법원 판결이 나왔죠? 네, 감사합니다. 미국 정부의 지원이 컸습니다. 저는 준비한 질문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여쭙겠습니다. 2027년까지 완공이 가능합니까? 최 회장이 웃었습니다. 1978년에도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세계은행도요. 하지만 해내셨죠.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해냅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어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허풍이 아니었어요. 50년 동안 쌓아온 자신감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왜 이 일을 하십니까? 최 회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제 아버지 최기호가 1974년에 울산 허허벌판에 섰을 때 다들 미쳤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무슨 광물이 있다고 재련소를 짓느냐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광물이 없으면 기술로 이긴다고 했죠. 50년이 지난 지금 그 말이 맞았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찾아왔어요. 11조를 들고요.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닙니다. 50년 버틴 기술이 세상을 구하는 순간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상회의를 끝내고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고려아연 프로젝트 진행 상황 및 전망, 결론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본 분석관은 고려아연이 2027년까지 테네시 재련소를 완공할 것으로 판단한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50년간 축적된 재련 기술. 둘째, 103분기 연속 흑자라는 경영 안정성. 셋째, 회수율 99%, 폐기물 재처리율 90%라는 기술력. 넷째, 도시광산이라는 미래 비전. 이 회사는 단순히 광물을 파는 회사가 아니다. 쓰레기를 자원으로 바꾸는 회사다. 2027년부터 미국의 히토류 공급망은 안정화될 것이다. 중국의 90% 독점 체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할 것이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한국 뉴스를 봤어요. 고려아연 주주서한 발송. 미국 재련소 수익성 강조.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고려 아연이 주주들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해요. 미국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사업성과 수익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서한 내용 중 한 부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프로젝트 전 기간에 걸쳐 금속 가격을 보수적으로 가정하더라도 약 17%에서 19% 수준의 EBITDA의 이익률을 예상한다. 17%에서 19%. 적지 않은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이 있었어요. 미국 상무부의 칩스법 보조금 2억 1천만 달러는 미국 법령에 따라 프로젝트 법인에 직접 지급된다. 이는 실질적으로 프로젝트 자본을 대신 부담하는 역할을 한다. 고려 아연이 부담해야 할 자본 규모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고려 아연 직접 투자 9,900억 원, 미국 정부 지원 3조 2천억 원, JP 모건 대출 7조 원, 미국 정부 보증, 칩스법 보조금 2,100억 원, 합계 11조 원. 고려 아연은 10%만 내고 90%는 미국이 부담하는 구조였습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가 고려 아연 지분 10%를 직접 매입.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의 주주가 되다니. 저는 뉴스 댓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이 정도로 급했다는 게 놀랍다. 50년 쌓은 기술이 드디어 빛을 보는구나. 조용히 버틴 게 이렇게 큰 힘이 되다니. 한 댓글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세계은행이 1974년에 불가능하다고 한 사업이 2025년에 미국 국가 안보가 됐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동료와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코엔,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중국이 정말 이 기술을 못 따라올까요? 워낙 큰 나라잖아요.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요? 중국도 이미 한계에 부딪혔어요. 환경 때문에. 저는 태블릿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네이먼구 바이위너브 호수. 검은색으로 변한 호수 사진이었어요. 재련소 폐수로 호수가 이렇게 됐습니다. 주민들 암 발병률이 폭증했어요. 가축들은 떼죽음을 당했고요. 동료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끔찍하네요. 중국 정부도 더 이상 눈 감아주지 않아요.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은 재련소를 더 못 짓는 건가요? 그렇죠. 기존 재련소도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저는 또 다른 자료를 펼쳤습니다. 중국의 희토류 생산량 추이를 보세요. 그래프가 보였어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생산량이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생산량이 안 늘었어요. 왜일까요? 환경 규제 때문이군요. 맞습니다. 중국도 더 이상 더러운 방식으로 못해요. 그런데 고려아연은 다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습식 체련이에요. 1200도 고온으로 태우지 않습니다. 화학 용액으로 저온 분리. 매연과 분진이 거의 없어요. 환경을 지키면서 효율을 높이는 기술입니다. 그게 중국이 못 따라오는 이유군요. 바로 그겁니다. 중국은 50년 동안 더러운 방식에 익숙해졌어요. 깨끗한 방식으로 바꾸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 시간과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동료가 감탄했습니다. 그럼 고려 아연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깨끗하게 재련할 수 있는 회사네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유일하진 않아요. 하지만 가장 앞서 있죠. 회수율 99%, 폐기물 재처리율 90%. 이 수준을 따라오려면 최소 10년은 걸립니다. 그 사이에 고려아연은 더 앞서 나가겠죠. 도시 광산이요? 맞습니다. 폐 휴대폰, 폐 전기차 배터리에서 희토류를 뽑아내는 거예요. 저는 자료를 하나 더 펼쳐 고려아연이 인수한 미국 기업들을 보세요. 이그니오, 에브테라, 캐터맨 메탈스, 알타리소스. 다 폐자원 회수 전문 기업들입니다. 밸류 체인을 구축한 거군요. 그렇죠. 채굴, 재련, 제품, 폐기, 회수, 재활용. 완벽한 순환 구조입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그럼 광산이 필요 없어지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전히 없앨 순 없어요. 하지만 의존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2027년부터 고려 아연은 연간 100톤 규모로 재활용 희토류를 생산합니다. 채굴 없이요. 쓰레기가 자원이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동료가 혀를 찼습니다. 놀랍네요. 50년 전엔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974년 울산 허허벌판 최기호가 재련소를 짓겠다고 했을 때요. 다들 미쳤다고 했어요. 세계은행도 불가능하다고 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미국이 11조를 들고 찾아왔죠. 저는 웃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시끄러운 패권의 중심이 됐어요. 점심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새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고려 아연 크루서블 JB 지분 구조 분석.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크루서블 JB. 고려 아연과 미국 정부가 만든 합작 법인이에요. 이 법인이 테네시 재련소를 운영합니다. 지분 구조가 흥미로웠어요. 고려 아연 90%, 미국 정부 10%. 하지만 실질적인 자금 부담은 정반대였습니다. 고려 아연 10%, 미국 정부 90%. 어떻게 이런 구조가 가능할까요? 칩스법 보조금 때문이었습니다. 2억 1천만 달러. 이 돈은 미국 법령에 따라 프로젝트 법인에 직접 들어갑니다. 고려아연 주머니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크루서블 메탈스라는 프로젝트 법인에 직접 투입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자본을 대신 부담하는 효과가 있어요. 고려아연이 내야 할 돈을 미국 정부가 대신 내주는 겁니다. 게다가 JP모건 대출 7조 원에는 미국 정부 보증이 붙어 있어요. 만약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미국 정부가 책임집니다. 고려아연은 위험 부담이 거의 없어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거의 공짜로 공장을 짓는 거잖아. 물론 과장입니다. 9,900억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하지만 11조 원 프로젝트에서 10%만 부담하고 90%는 미국이 대준다? 게다가 지분은 90%를 가져간다? 이보다 좋은 조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국이 얼마나 급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메모를 적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 정도 조건을 제시한 이유 시간, 고려아연이 중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확보해야 했다. MBK와 영풍의 인수 시도, 불과 몇 달 차이였다? 만약 늦었다면 이 모든 기술이 중국 손에 들어갔을 것이다. 미국은 영원히 중국 없이 무기를 못 만들게 됐을 것이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미국이 가장 두려워한 건 중국의 봉쇄가 아니었어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우리가 이겼습니다. 아니, 한국이 이긴 겁니다. 고려아연을 지켜낸 한국 국민들, 애국 매수 운동을 벌인 주식 투자자들, 여야 할 것 없이 목소리를 낸 정치인들, 그리고 50년 동안 묵묵히 기술을 쌓아온 고려아연, 모두가 힘을 합쳐 이룬 승리였습니다. 저는 한국 뉴스를 검색했어요. 고려아연 주가 최근 3개월간 40% 상승, 개인 투자자들의 애국 매수가 주요, 중국 자본 인수 시도 무산, 댓글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켜냈다. 50년 기술이 빛을 보는구나. 자랑스럽다.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보이지 않는 제조업이 나라를 살렸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반도체만 한국이 아닙니다. 배터리만 한국이 아니에요. 조용히 50년을 버틴 재련 기술. 이게 한국 제조업의 진짜 저력입니다. 2026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워싱턴 D.C.의 사무실에서 한 해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지난 몇 달은 정말 정신없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독점, 고려 아연 발견, MBK의 인수 시도, 미국의 11조 투자, 법원 판결. 마치 영화 같았어요. 하지만 이건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공장을 실제로 지어야 하니까요. 테네시주 클락스빌. 저는 구글 지도로 그곳을 검색했습니다. 인구 16만 명의 작은 도시, 내슈빌에서 북서쪽으로 약 64km 떨어진 곳이에요. 여기에 74억 달러 규모의 재련소가 들어섭니다. 2027년 완공 예정. 1년 반밖에 안 남았어요. 가능할까요? 저는 고려아연의 과거 프로젝트 이력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2018년 온산 재련소. 예상 비용 7천만 달러를 4,500만 달러로 완공, 65% 비용으로 해낸 겁니다. 공사 기간도 예상보다 짧았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턴키 방식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턴키 방식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한 회사에 맡기는 거예요. 편하지만 비쌉니다. 고려아연은 부품별로 따로 발주했습니다. 독일에서 용광로를 사오고 일본에서 계측 장비를 들여오고 한국에서 건설을 했어요.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국산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조립하면서 기술을 익혔어요. 엔지니어들이 밤새 매뉴얼을 읽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그렇게 기술을 체화했어요. 돈도 아끼고 기술도 얻은 겁니다. 테네시 프로젝트도 같은 방식일까요? 저는 고려 아연 측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클락스빌 프로젝트의 공법 선택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답장은 다음 날 왔어요.
습식 재련 공법을 적용합니다. 온산 공장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다만 규모는 3배 이상 클 것입니다. 연간 아연 60만 톤, 히토류 5톤, 100톤 생산 규모입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온산 공장 연간 생산량 아연 60만 톤, 클락스빌 목표 아연 60만 톤, 히토류 5천 100톤. 거의 비슷한 규모네요. 아니, 히토류까지 생산하니까 더 복잡할 겁니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이미 50년 경험이 있어요. 온산에서 해본 일을 클락스빌에서 다시 하는 겁니다. 물론 미국 땅에서 미국 규제에 맞춰서 해야 하지만요. 저는 미국 환경보호청 EPA 규정을 검토했습니다. 재련소 건설 허가 요건이 까다로웠어요. 대기오염 방지 시설, 폐수 처리 시설, 방사성 물질 관리 시설, 소음 및 진동 저감 장치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중국식 재련소라면 절대 통과 못해요. 처음 200도 고온으로 태우면 매연과 분진이 쏟아지니까요. 하지만 고려아연의 습식 재련은 다릅니다. 화학 용액으로 저온 분리, 대기오염이 거의 없어요. 폐수도 재처리해서 90%를 다시 씁니다. EPA 기준을 충분히 만족합니다. 아니, 넘어서죠. 저는 EPA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려아연 프로젝트 허가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순조롭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했어요. 예상보다 빨랐네요. 습식 재련이라서요? 중국식 건식 재련이었으면 절대 안 됐을 겁니다. 언제쯤 착공할 수 있을까요? 다음 달이면 가능합니다. 2월 중순쯤요. 저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2026년 2월 착공, 2027년 8월 완공 목표, 18개월. 빠듯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았어요. 고려아연은 1978년에 24개월 만에 온산 공장을 완공했으니까요. 기술이 발전한 지금은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국방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테네시 프로젝트 진행 상황 보고였어요. 국방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코엔, 솔직히 말해보게. 2027년 완공이 가능한가?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가능합니다. 근거는 3가지입니다. 첫째, 고려아연의 경험. 1978년 온산 공장을 예정보다 빨리 완공했습니다. 둘째, 습식 재련 공법. 이미 검증된 기술입니다. 온산에서 50년간 운영한 공법이에요. 셋째, 미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 자금, 부지, 인력 모두 준비됐습니다.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와. 그럼 생산은 언제부터 시작하나? 2027년 9월부터 시운전에 들어갑니다. 본격 생산은 2028년 1월부터예요. 그럼 우리가 히토류를 받는 건 2028년 2월부터입니다. 월 400톤 규모로 공급받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400톤이면 우리 수요의 몇 %나 됩니까?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현재 미국의 월간 히토류 수입량이 약 1200톤입니다. 400톤이면 33%, 3분의 1을 자체 조달하는 겁니다. 그럼 중국 의존도가 90%에서 60%로 떨어지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2030년까지 50% 아래로 낮추는 게 목표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자료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가? 재활용입니다. 도시 광산이죠. 저는 고려아연이 인수한 미국 기업들의 리스트를 화면에 띄웠어요. 이그니오, 폐전자 제품 재활용 전문 기업입니다. 에베우테라, 폐배터리 처리 업체입니다. 카에터맨 메탈스, 산업 폐기물에서 금속을 회수합니다. 알타리소스, 단백질을 이용한 히토류 분리 기술을 보유했습니다. 이 회사들이 2027년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연간 100톤 규모로 재활용 히토류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국방부 차관이 감탄했습니다. 쓰레기에서 히토류를 뽑아낸다. 놀랍군요. 중국도 못하는 일입니다. 중국은 아직도 광산에서 캐는 데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한 발 앞서 나가는 건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채굴 시대가 끝나고 재활용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여는 건 한국 기업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한국 신문이 놓여 있었어요. 동료가 번역해서 둔 겁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려아연, 한국 제조업의 자존심. 기사를 읽기 시작했어요. 한국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7%다. 일본보다 높고 독일보다 높다. 전 세계 1위가 중국인데 29%다. 한국이 2위권이다. 반도체만 잘하는 나라가 아니다. 철강도 하고 조선도 하고 석유화학도 한다. 그리고 이제 히토류 재련까지
제조업 강국의 저력이 여기서 나온다. 저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 5천만, 면적은 남한만 따지면 10만 제곱킬로미터. 미국의 100분의 1도 안 돼요. 지하자원도 없습니다. 석유도 없고 천연가스도 없고 히토류도 없어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제조업 2위를 하고 있을까요? 기술입니다. 묵묵히 쌓아온 기술, 50년 아니 70년을 버텨온 기술. 1960년대 경공업으로 시작해서 1970년대 중화학공업으로 전환하고 1980년대 전자산업을 일으켰어요. 1990년대엔 반도체와 자동차, 2000년대엔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그리고 2020년대 히토류 재련. 매 10년마다 새로운 산업을 개척했습니다. 실패도 많았어요. IMF 외환 위기도 겪었고 글로벌 금융 위기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기술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지금 미국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 D.C. 이 겨울 하늘.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2026년 1월 27일.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어요. 고려아연 프로젝트 최종 평가 및 향후 전망.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론 미국이 직면한 히토류 위기. 2024년 9월 본 분석관은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T-37 총알 생산 중단, T-61 야간 투시경 생산 불가, T-91 F-35 전투기 생산 라인 멈춤. 미국은 대안을 찾아야 했다. 전 세계를 뒤져서 찾은 답이 한국이었다. 울산의 고려아연. 손을 멈추고 저는 지난 몇 달을 떠올렸습니다. 고려아연을 처음 발견했을 때의 놀라움, MBK 인수 시도 소식을 들었을 때의 공포, 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의 안도, 그리고 지금의 확신, 이 회사는 해낼 겁니다. 2027년까지 클락스빌 공장을 완공하고 2028년부터 히토류를 생산할 겁니다. 미국의 중국 의존도를 90%에서 60%로, 그리고 2030년엔 50% 아래로 낮출 겁니다. 저는 다시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본론 1. 왜 고려아연인가? 고려아연은 50년간 재련 기술을 축적한 회사다. 1978년 온산 공장 건설 당시 세계은행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한국은 지하 자원이 없어 경쟁력이 없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해냈다. 턴키 방식을 포기하고 부품별 발주로 비용을 65%로 줄였다. 회수율을 80%에서 99%로 끌어올렸다. 폐기물 재처리율 90%를 달성했다. 103분기 연속 흑자, 25년간 적자 없음. 이것이 고려아연의 힘이다.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썼어요. 본론 2. 습식 재련의 중요성. 중국은 1200도 고온에서 히토류를 태운다. 매연과 분진이 쏟아진다. 네이멍구 바이 위너브 호수는 재련소 폐수로 검게 변했다. 주민들 암 발병률 폭증. 가축 떼죽음. 중국 정부도 더 이상 눈 감아주지 않는다.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중국은 더 이상 재련소를 못 짓는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다르다. 습식 재련, 화학 용액으로 저온 분리, 대기오염 거의 제로, 폐수 재처리율 90%, 환경을 지키면서 효율을 높이는 기술. 이것이 중국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이유다. 저는 자료를 뒤적이며 다음 섹션을 준비했습니다. 본론, 도시 광산의 시대. 고려아연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도시 광산, 폐휴대폰, 폐전기차 배터리, 폐컴퓨터에서 히토류를 뽑아낸다. 미국 기업 4곳 인수 이그니오, 에브테라, 캐터맨 메탈스, 알타리소스. 2027년부터 연간 100톤 규모 재활용 히토류 생산. 채굴이 아니라 재활용으로 히토류를 확보하는 시대. 광산이 아닌 쓰레기가 새로운 자원이 되는 시대. 그 시대를 한국 기업이 열고 있다.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본론 4. 시간과의 전쟁. 미국이 가장 두려워한 건 중국의 봉쇄가 아니었다. 시간이었다. 2024년 9월 MBK 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 인수에 나섰다. MBK 투자자 중 중국투자공사 CIC가 있었다. 비중 5%, 약 500억 원. 적은 금액이 아니다. 만약 인수가 성공했다면 고려아연의 모든 기술이 중국 손에 들어갔을 것이다. 미국은 영원히 중국 없이 무기를 못 만들게 됐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 국민들이 움직였다.
주식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애국 매수, 전 국민이 일주씩 사자는 운동, 여야 정치인들의 목소리, 그리고 미국의 신속한 대응, 74억 달러 투자 제한, 미국 정부의 고려아연 지분 10% 직접 매입, 역사상 처음 있는 일, 불과 몇 달 차이였다. 우리가 시간을 이겼다.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쓰기 시작했어요. 결론, 조용히 버틴 기술의 승리. 50년 전, 울산 허허벌판. 최기호가 재련소를 짓겠다고 선언했을 때 다들 미쳤다고 했다. 세계은행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한국은 지하 자원이 없어 경쟁력이 없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50년을 버텼다. 묵묵히 기술을 쌓았다. 회수율을 올리고 재처리율을 높이고 환경을 지켰다. 103분기 연속 흑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2025년 미국이 11조를 들고 찾아왔다. 상무장관이 직접 SNS에 글을 올렸다. 백악관이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국방부가 돈을 댔다. 정부가 직접 지분을 샀다. 제발 우리 땅에 공장을 지어달라고. 이것이 조용히 버틴 기술의 힘이다. 보이지 않는 제조업이 국가를 살렸다.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시끄러운 패권의 중심이 됐다. 2027년 테네시주 클락스빌 고려아연의 재련소가 가동을 시작한다. 2030년 미국의 핵심 광물 공급망이 안정화된다. 중국의 90% 독점 체제에 균열이 생긴다. 그 시작점에 한국 기업이 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제조업은 결국 배신하지 않는다. 묵묵히 쌓은 것들은 결국 빛을 본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저는 의자에 기댔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D.C. 의 겨울 노을. 붉은색과 주황색이 뒤섞인 하늘. 아름다웠어요. 동료가 들어와 물었습니다. 코엔 보고서 다 썼어요? 네, 방금 끝났어요. 어때요? 자신 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고려아연이 해낼 거예요. 틀림없어요? 왜 그렇게 확신해요? 저는 화면에 띄워둔 고려아연 실적표를 가리켰습니다. 103분기 연속 흑자를 보세요. 25년간 적자가 한 번도 없었어요. 이런 회사가 실패할 것 같아요?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74억 달러 프로젝트잖아요? 불안하긴 하네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알아요? 1978년에도 다들 불안해했어요. 한국이 재련소를 짓는다고 했을 때요. 세계은행도 불가능하다고 했고 투자자들도 문전박대했어요. 하지만 해냈죠. 예상 비용 7천만 달러를 4,500만 달러로 완공했어요. 65% 비용으로요? 그리고 5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이 11조를 들고 찾아왔어요. 50년 전엔 아무도 안 쳐다봤는데 지금은 미국 정부가 주주가 되겠다고 하잖아요. 이게 조용히 버틴 기술의 힘이에요. 동료가 감탄했습니다. 그렇게 보니 확실히 다르네요. 저는 컴퓨터를 끄며 말했습니다. 2027년 9월 클락스빌 공장이 시운전에 들어갑니다. 2028년 1월 본격 생산이 시작되고요. 그때 다시 보죠. 제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당신이 맞을 거라고 확신해요.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한국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헤드라인이 떴어요. 고려아연 2026년 새해 첫 거래일 주가 5% 상승. 투자자들 기대감 반영. 미국 프로젝트 성공 확신 커져. 댓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2027년이 기대된다. 한국 제조업의 자존심. 조용히 버틴 기술이 드디어 빛을 보는구나. 한 댓글이 특히 눈에 들어왔어요.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시끄러운 패권의 중심이 됐다. 저는 미소 지으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중국이 가장 원했고 미국이 가장 급했던 기업. 50년 만에 세계 판도를 바꾼 이름. 고려아연.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2027년 클락스빌 공장 완공. 2028년 본격 생산 개시. 2030년 미국 히토류 공급망 안정화. 그리고 그 너머 재활용 시대. 도시 광산 시대. 쓰레기가 자원이 되는 시대. 그 모든 시대를 한국 기업이 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울산 허허벌판에서 시작된 꿈, 그 꿈이 이제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에서 현실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제조업이 국가를 살렸어요. 묵묵히 쌓은 기술은 결국 배신하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말, 저는 국방부 장관 앞에서 최종 브리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상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가 한 가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고려 아연 프로젝트가 정말 성공할 수 있느냐는 것.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장관님,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고려 아연 프로젝트의 전략적 가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슬라이드가 떴어요. 중국의 히토류 독점 현황, 전 세계 가공량의 90%, 미국 수입량의 거의 대부분, 현재 미국은 히토류의 약 80%를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만약 중국이 수출을 중단하면 다음 슬라이드, 시뮬레이션 결과였습니다. T31 안티몬 재고 고갈로 총알 생산이 멈춥니다. T61 게르마늄 부족으로 야간 투시경과 미사일 유도 장치 생산이 불가능해집니다. T91 F-35 전투기 생산 라인이 완전히 정지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장관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고려 아연이라는 건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대안이 아닙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고려 아연의 기술력 비교표였습니다. 중국 평균 회수율 80%, 고려 아연 회수율 99%, 중국 폐기물 재처리율 10% 이하, 고려 아연 폐기물 재처리율 90%, 중국 재련 방식 건식, 1200도 고온, 고려 아연 재련 방식 습식, 저온 화학 분리, 중국 환경 오염도 심각, 고려 아연 환경 오염도 최소. 상무부 차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수율이 99%라고요? 거의 완벽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광석 100kg을 넣으면 99kg의 금속을 뽑아냅니다. 중국은 80kg만 뽑고 20kg은 버리고요. 이 차이가 50년 기술 격차입니다. 에너지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환경 문제는 어떻습니까? 미국 국민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인데요. 저는 준비된 자료를 펼쳤습니다. 습식 재료는 화학 용액을 사용합니다. 1200도 고온이 필요 없어요. 매연과 분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폐수는 90%를 재처리해서 다시 사용합니다. EPA 환경 기준을 모두 충족합니다. 아니, 초과 달성합니다. 테네시 주민들은 환경 파괴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관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좋아요. 그럼 일정은?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2026년 2월 착공, 2027년 8월 공장 완공, 2027년 9월 시운전 시작, 2018년 1월 본격 생산 개시, 2028년 2월 첫 히토류 납품, 18개월 만에 완공하겠다는 건가요? 가능합니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고려아연은 1978년에 24개월 만에 온산 공장을 완공했습니다. 당시보다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18개월이면 충분합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습니다. 부지 확보, 인허가, 자금 조달 모두 준비됐습니다. 고려아연은 기술만 가져오면 됩니다. 국방부 차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코헨 분석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만약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미국은 영원히 중국 없이 전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총알 하나, 미사일 하나, 전투기 하나를 만들 때마다 중국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끊으면 미국 군대는 멈춥니다. 그게 국가 안보에 어떤 의미인지 설명이 필요하십니까?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차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충분합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화면에 고려아연의 실적표가 떴어요. 103분기 연속 흑자, 25년간 단 한 분기도 적자가 없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흑자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흑자였습니다. 경기가 좋든 나쁘든 103번 연속 흑자. 이런 회사가 실패할 것 같습니까? 장관이 일어섰습니다. 코헨 분석관, 훌륭한 브리핑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테네시 공장이 제 시간에 완공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상무부 차관이 따라와서 말을 걸었어요. 코헨, 정말 자신 있어요? 네, 차관님. 왜 그렇게 확신합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0년 전 울산 허허벌판에 한 남자가 섰습니다. 최기호. 재련소를 짓겠다고 선언했죠. 세계은행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투자자들은 문전박대했고요. 하지만 그는 해냈습니다. 65% 비용으로 공장을 완공하고 50년 동안 기술을 쌓았어요. 그리고 지금
그의 아들 최윤범이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했던 일을 아들이 다시 하는 겁니다. 다만 이번엔 미국 땅에서요?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확신이 생기네요. 고려아연은 해낼 겁니다. 틀림없어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고려아연 측에서 온 메일이 있었어요. 제목 클락스빌 프로젝트 착공 일정 확정.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2월 15일 착공식을 진행합니다. 테네시 주지사, 클락스빌 시장, 미국 상무장관이 참석 예정입니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도 직접 참석합니다. 착공식 이후 즉시 공사에 들어갑니다. 18개월 안에 완공하겠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50년 전 울산에서 시작된 꿈이 이제 미국에서 현실이 되는구나.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와인 한 잔을 따랐습니다. 혼자만의 축배였어요. 고려아연에게 그리고 조용히 버틴 모든 기술자들에게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시끄러운 패권의 중심이 됐다. 중국도 원했고 미국도 급했던 회사. 50년 만에 세계 판도를 바꾼 이름. 고려아연. 그리고 저는 한 가지를 더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가장 두려워한 건 중국이 아니라 시간이었다는 것. 고려아연이 중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확보해야 했던 것. 불과 몇 달 차이였습니다. 만약 MBK와 영풍의 인수가 성공했다면 이 모든 기술이 중국 손에 들어갔을 겁니다. 미국은 영원히 중국 없이 무기를 못 만들게 됐겠죠. 하지만 한국 국민들이 움직였습니다. 주식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애국 매수, 여야 정치인들의 목소리, 그리고 미국의 신속한 대응, 모두가 힘을 합쳐 시간을 이겼습니다. 테네시주 클락스빌, 저는 착공식장에 서 있었습니다. 넓은 부지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74억 달러 규모의 재련소가 들어설 땅, 히토류 5톤 100톤을 생산할 공장, 미국 국방의 생명줄이 될 곳, 무대 위에는 테네시 주지사, 클락스빌 시장, 미국 상무장관 러트닉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이 있었어요. 저는 멀리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50년 전 아버지 최기호가 울산 허허벌판에 섰을 때와 똑같은 표정이었어요. 확신에 찬 눈빛, 묵묵히 해내겠다는 의지. 주지사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테네시주, 아니 미국 전체의 역사적인 날입니다. 고려아연이라는 한국 기업이 우리 땅에 74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이 공장은 1,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핵심 광물 공급망을 안정화시킬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상무장관 러트닉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몇 달 전 고려아연에 대해 처음 들었습니다. 한국 울산의 작은 재련소. 하지만 조사해보니 놀라웠습니다. 103분기 연속 흑자, 25년간 적자 없음, 회수율 99%, 폐기물 재처리율 90%, 환경을 지키면서도 세계 최고 효율. 이런 회사를 미국이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직접 투자하고 직접 지분을 사겠다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2028년부터 이 공장은 미국의 히토류 수요 3분의 1을 공급할 것입니다. 중국 의존도를 90%에서 60%로 낮출 것입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50% 아래로 떨어뜨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큰 승리입니다. 다시 박수가 울렸어요. 마침내 최윤범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존경하는 주지사님, 시장님, 장관님,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 저는 고려아연 최윤범입니다. 제 아버지 최기호는 50년 전 울산 허허벌판에 섰습니다. 재련소를 짓겠다고 선언했죠. 다들 미쳤다고 했습니다. 세계은행은 불가능하다고 했고 투자자들은 문전박대했습니다. 한국에 무슨 광물이 있다고 재련소를 짓느냐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광물이 없으면 기술로 이긴다고 했죠. 턴키 방식을 포기하고 부품별로 조달해서 65% 비용으로 완공했습니다. 회수율을 80%에서 99%로 끌어올렸습니다. 폐기물 재처리율 90%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11조 원을 들고요. 제발 우리 땅에 공장을 지어달라고.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했던 일을 다시 할 것입니다. 이번엔 미국 땅에서요. 18개월 안에 이 공장을 완공하겠습니다. 2028년부터 히토류를 생산하겠습니다.
미국의 국방을 지키고 중국의 독점을 깨뜨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습니다. 도시 광산의 시대, 쓰레기가 자원이 되는 시대, 채굴이 아니라 재활용으로 희토류를 확보하는 시대. 그 시대를 고려아연이 열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양손이 아플 정도로 세게 쳤습니다. 착공식이 끝나고 저는 회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임스 코엔입니다. 국방부 전략물자 분석관입니다. 아, 코엔 분석관님. 저희를 발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해야죠. 회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정말 18개월 안에 완공할 수 있습니까?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1978년에도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해냈죠. 저도 해낼 겁니다. 묵묵히 쌓아온 기술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겠습니다. 회장과 악수를 나누고 저는 착공식장을 떠났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클락스빌의 풍경, 평화로운 소도시. 18개월 후 이곳에 거대한 재련소가 들어설 겁니다. 희토류 5,100톤을 생산하는 공장, 미국 국방의 생명줄, 그리고 중국 독점 체제에 균열을 낼 첫 번째 돌. 저는 휴대폰을 꺼내 한국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고려아연 미국 테네시주에서 착공식, 최윤범 회장 18개월 내 완공 약속, 한국 제조업의 저력, 세계가 주목. 댓글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자랑스럽다. 50년 쌓은 기술이 드디어 빛을 보는구나. 조용히 버틴 게 이렇게 큰 힘이 되다니. 보이지 않는 제조업이 나라를 살렸다. 한 댓글이 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시끄러운 패권의 중심이 됐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달을 떠올렸어요. 보고서를 읽는 순간 손이 멈췄던 그날. 총알부터 생산이 끊긴다는 결론을 봤을 때. 전쟁은 탱크로 이기는 게 아니라 원자재로 진다는 걸 깨달았을 때. 고려아연을 처음 발견했을 때의 놀라움. MBK 인수 시도 소식을 들었을 때의 공포. 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의 안도. 그리고 지금의 확신. 모든 게 한편의 영화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현실이었어요. 50년 전 울산 허허벌판에서 시작된 꿈. 세계은행이 불가능하다고 판정했던 사업. 투자자들이 문전박대했던 프로젝트. 그것이 2026년 미국 국방의 생명줄이 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11조를 들고 찾아왔고 직접 주주가 됐습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닙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2027년 8월 공장 완공, 2028년 1월 본격 생산 개시, 2030년 미국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 그리고 그 너머 도시 광산의 시대, 쓰레기가 자원이 되는 시대, 채굴이 아니라 재활용으로 희토류를 확보하는 시대. 그 모든 시대를 한국 기업이 열어가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클락스빌을 내려다봤어요. 작은 점들이 보였습니다. 18개월 후 저 점들이 거대한 공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90% 독점 체제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길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마지막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수정했어요. 고려아연 프로젝트 조용히 버틴 기술의 승리.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제조업은 결국 배신하지 않는다. 묵묵히 쌓아온 것들은 결국 빛을 본다. 50년 전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울산의 재련소. 세계은행이 실패할 사업이라 판정했던 그곳. 2027년 그곳이 미국 국방의 생명줄이 된다. 보이지 않는 제조업이 국가를 살렸다.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시끄러운 패권의 중심이 됐다. 중국이 가장 원했고 미국이 가장 급했던 기업. 50년 만에 세계 판도를 바꾼 이름. 고려아연.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대,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물 하나 없는 나라가 50년을 버텨 세계 패권의 중심에 섰습니다. 조용히 쌓은 기술이 결국 미국을 구했고 중국의 독점을 깨뜨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제조업의 진짜 힘 아니겠습니까? 반도체, 배터리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버틴 기술들이 이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